경제를 보는 눈, 곽수종의 생생경제. 아하경제와 함께하는 한뼘경제. 경제 상식과 진위를 매일 한 뼘씩 키워드리는 시간. 오늘의 주제, PC 16개 국가란 어디일까요?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던 중국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임금 노동력을 바탕으로 성장했지만 이제 임금 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몇 년 전부터 노동자 임금을 높이면서 정교한 첨단 제품 생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면서 중국에 세워졌던 공장 가운데 많은 곳이 중국보다 임금이 싼 다른 지역이나 나라로 옮겨갔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전략 전문가인 조지 프리드만은 중국을 대신하고 있는 국가를 포스트 차이나 16, 약자로 PC16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는 아시아 지역 국가 가운데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라오스 등, 또 아프리카 지역 국가 가운데 케냐,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등, 그리고 중남미 지역 국가 가운데 멕시코, 페루, 도미니카 공화국 등을 PC16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들 나라는 주로 풍부한 저임금 노동력과 수출 지향적 경제 구조를 갖춘 것이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몇몇 글로벌 기업은 값싼 노동력을 찾아 이미 PC16 국가로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들 국가에서 빠르게 떠오르는 의류, 신발, 휴대전화 조립 산업이 그 근거인데요. 전문가들은 이들 국가 가운데 많은 곳이 아직 정치 불안정 상태에 빠져 있긴 하지만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수준이라며 평가했습니다. 네, YTN 생생경제 3부 시작 한뼘경제로 시작을 했습니다. PC16이라는 국가, 포스트 차이나입니다. 중국 경제가 제조업에 아니면 세계 경제의 굴뚝으로서의 역할이 다 돼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 다음에 새롭게 부상할 수 있는 개발 국가가 누구냐. 16개 국가를 이 조지 프리드만이라고 하는 국제 전략 전문가라고 이름을 붙였네요. 글쎄요, 우리나라에 통일이 되고 난 다음에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도 랜드 연구소에서 치고 나오듯이 이 세계 경제를 전략하고 경영하는데도 미국이 다 나서서 재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름하여 PC16이라고 국가를 부르고 미얀마, 인도네시아, 라오스, 아프리카 지역 중에서 케냐, 에티오피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우리 한국도 세계 경제가 변하는 것을 몸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경제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우리 나름대로의 뭐라 그럴까요? 포스트 차이나, 5 이런 식으로 해서 한국 경제가 또 다른 동남아시아에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필요가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자본으로, 어떤 제조업으로 가야 될지, 어떤 문화로 가야 될지, 한류를 자꾸 이렇게 선진국 대상으로서만 한류만 찾지 말고 우리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의 한류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는 그런 주체적인 전략을 좀 가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맨날 외국인들이 말하는 PC16이나 이런 단어만 만들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한번 단어를 만들어서 국가 전략을 가져갔으면 싶습니다. 그러려면 정치인들이 정신 차려야 되겠죠. 자, 경제는 정치와 함께 같이 갈 수밖에 없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치인들 좀 더 잘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더 가깝고 쉽게 만나기 위해서 YTN 라디오는 이 정치인들과 달리 맨날 새롭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예스라고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스마트폰 열고 구글 가지고 계시는, 그러니까 일반 전화기 스마트폰을 쓰시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아이폰을 사용하고 계시면 아이폰 웹스토어에 가시면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으시고 여러분들께서 실시간으로 프로그램 참여하시는 분들과도 이야기 나눌 수 있으니까요. 서로서로 소통하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실시간으로 물어주십시오. 저희들이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남겨주시면 추첨 통해서 10월 5일 고양시에서 열리는 조용필 투어 콘서트 헬로 티켓까지 드린다니까요. 참여하셔서 행운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전까지 사용하던 단문 50원, 장문 100원, 휴대폰 우물정 0945번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트위터 @ YTN 밑줄 이코노미도 역시 유효합니다.
웹사이트에 들어오셔서 곽수종의 YTN 생생경제에 여러분께서 많이 의견 남기셔도 좋습니다. 한 가지 이제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사용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실명으로 가입하시게 되니까요. 그동안 여러분들 실명 두려워하셨던 분들 계셨을 겁니다. 이제는 공개적으로 정정당당하게 우리가 실명으로 거래를 하자고요. 예, 실명 거래입니다. 많은 분들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YTN 곽수종의 생생경제 3부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빨라서 뭐하냐고? 더 빨리 생각하고 더 빨리 행동하고 더 빨리 도전했던 사람들이 세상을 바꿨으니까. 이것이 SK텔레콤이 더 빠른 LTA를 더 빨리 당신에게 전하는 이유. LTA는 SK텔레콤. 곽수종의 생생경제. 지금 동양그룹 유동성 위기 상황이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크게 세 가지 문제입니다. 첫 번째, 동양그룹이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CP, 기업 어음이라든지 양독성 예금 증서 등을 판매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이냐. 두 번째, 이런 판매된 상품들을 구입한 소비자들, 투자자들의 이익은 또는 원금은 보호가 되느냐. 세 번째, 앞으로의 동양그룹의 향방이 어떻게 될 것인가.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서강대학교 경영학과의 원지한 교수님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지금 동양그룹 자금난에 상당히 몰려있다라는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올해 들어와서 굉장히 지금 손실도 많이 나고 네. 매출도 많이 줄어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상반기에 보면은 단기 순손실이 한 400억이 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동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예. 발행한 채권이나 기업원이 굉장히 지금 부실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동양그룹의 주력 기업이 어떤 업종입니까? 어떤 기업입니까? 네, 주식회사 동양이 이제 지주회사죠. 예. 주주회사하고 이제 계열회사들이 있는데, 예. 뭐 시멘트라든지 레저라든지 예.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레저하고 아까 화력발전소까지도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내용을 고민해 보면 크게 세 가지라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먼저 동양그룹에서 발행하는 채권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기업 어음이 있고 양독성 예금 증서 같은 이런 단기성 자본이 있는데 채권들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지금? 그 이제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데 이제 크게 한 뭐 서너 가지가 있는데요. 네. 뭐 은행에서 빌리는 방법도 있고, 예. 주식 발행하는 방법이 있고, 예. 또 회사채, 채권을 발행하는 방법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CP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CD 같이 예. 단기성 그런 그 상품을 발행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회사채보다는 CP죠. 예. 그래서 CP라는 게 이제 대략 만기가 한 1년 이하짜리 예. 단기 채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현재 지금 동양그룹이 가지고 있는 발행한 게 CP가 1조 8천억 정도 되거든요. 네. 잔액이. 예. 그중에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게 7,300억입니다. 예. 근데 지금 뭐 회사를 지금 매각하려고 동양 레저라든지 동양 인터내셔널 예. 매각하려고 내놨는데 잘 안 팔리고 있고 하다 보니까 예. 유동성이 이제 커지게 된 거죠. 예. 유동성 위기가. 예. 계속 400억 손실은 나고 네. 빚은 갚아야 되는 돈이 단기로 돌아오는 돈이 300억이 단기에 지금 밀려 있고 예, 그렇습니다. 이 규모가 4천억에서 5천억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10월 달까지 존재를 하고 있고 예. 정말 사면 초과의 모습인데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질문이 그러면 동양그룹의 이런 회사채 아까 말씀해 주셨던 뭐 CP나 CD에 예. 투자한 개인 투자가들의 돈은 투자금을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라는 질문이 먼저 나옵니다. 예. 투자 보호를 해야 됩니까? 이 부분은? 일단은 투자자 보호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예. 그런데 지금 이 CP 같은 경우가 한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 그 담보가 아예 없는 신용으로만 하는 무담보 CP. 예. 그다음에 이제 보증이 있는 거. 예. 담보 CP 이렇게 있는데 예.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무담보 CP거든요. 예. 이 담보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이제 기업이 부실화되거나 부도가 나면 네. 투자자가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법원에 가서 이제 파산 정리해서 채권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제 남으면 받을 수 있는 건데 네. 그 가능성은 굉장히 작은 거고요. 교수님. 네네. 아무리 그래도 투자자가 자기의 위험을 알고 투자를 한 건데 이 투자자의 손실금까지 이거 보호를 해줘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까? 근데 이제 그것이 판매할 때 완전 판매라 그래서 예. 그 리스크에 대해서 투자자가 부담해야 되는 리스크가 얼마나 되고 네. 지금 발행한 기업의 위험이 얼마나 되는지를
잘 설명해주면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책임을 투자자가 지는 건데 네. 이제 문제는 그런 것들에 대한 완전한 설명이 부족하다든지 이제 불완전 판매라 그러죠. 네. 이 불완전 판매가 될 경우에는 투자자의 어떤 그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보호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대로 하면 불완전 판매, 즉 만약에 정보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를 했다 그러면 네네. 판매할 때 발행하는 주체기관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담당 금융기관과 금융감독기관이 있을 건데 예. 이분들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금융감독기구의 문제는 이제 2차적인 거고요. 예. 일단 이제 회사채를 발행하는 회사가 있는 거고, 네. 그 회사는 그 판매를 이제 중개기관에 맡기죠. 증권회사라든지 종금사라든지.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판매를 직접 하는 당사자는 증권사나 이제 종금사인데, 예. 이분들이 이제 많이 팔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완전 판매가 안 되고 불완전 판매가 될 수 있는 건데, 예. 이제 이분들에 대한 2차적인 이제 감독이 바로 이제 금융감독은 책임이 되겠고요. 예. 이제 불완전 판매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이제 중간에 있는 그 증권사나 종금사가 되겠죠. 네, 증권사나 종금사가 제대로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만이나 거짓으로 판매를 했을 경우에는 책임 소재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또 제가 네네. 드려야 되겠습니다. 동양그룹 안에 동양증권이라고 하는 금융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투자자들이 동양증권이라고 하는 중개기관을 통해서 증권회사의 주식을 사고 거래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투자자들, 즉 동양증권을 통해서 거래를 했던 투자자들의 원금이나 투자 자금은 보호가 되는 겁니까? 되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이제 이렇게 한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하나는 우선 이제 그 CMA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기업 증권사가 네. 투자자 자금을 주식이나 어떤 뭐 국공채나 예. 이런 채권에 투자를 했겠죠. 네. 그러면은 이 투자한 상품은 일단은 제가 보면 CMA 같은 경우에는 좀 안전한데 많이 투자가 되거든요. CMA라고 하는 걸 좀 더 풀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교수님? 이제 종합적으로 자산을 관리해주는 이제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은행 계좌 같은 거거든요. 네, 네. 예. 은행 계좌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달에 이자가 붙지만 이거는 매일 이자가 붙는 그런 상품이죠. 그렇습니다. 매일 네. 이자를 계산해 줍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요게 두 가지가 있는데 네. CMA가 예. 종금 CMA와 증권 CMA가 있어요. 예. 이제 종금 CMA는 예금자 보호가 됩니다. 그래서 예. 5천만 원까지. 예. 예, 근데 이제 증권 CMA는 그런 건 없는데 다만 예. 증권 CMA라도 투자자가 예치하는 것도 중에서 예. 아직 어디에 상품에 투자되지 않고 지금 돈으로 남아있는 게 있거든요. 네네네. 이런 부분들은 이제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돼요. 예. 그리고 이제 하나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동양증권이 가지고 있는 투자하고 있는 그런 상품들 좀 안전한 게 많습니다. 예. CMA가 그런 성격이 있어요. 안정적인. 예.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안정적인 투자 상품들은 문제가 없겠죠. 큰 문제가. 네. 예, 그래서 제일 큰 문제는 지금 뭐가 있냐면 동양그룹의 CP나 예. 동양그룹의 회사채를 바로 보유한 사람들 예. 한 6천 명 되거든요. 예. 그 금액으로 한 4,500억 정도 됩니다. 예. 그리고 회사채는 한 1조 원 되고요. 예. 그래서 그 일반인들이 일반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CP 예. 요거는 사실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무담 보고 신용으로 발행된 거니까. 예. 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제가 이제 아까 질문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네네. 어쨌든 만약에 이 진실 여부를 가려야 될 거는 뭐 사실 여부를 가려야 될 것은 은행이 이것을 개인 투자자에게 판매를 할 때 예. 동양그룹의 재무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을 제대로 알리고 판매를 했느냐 네네. 아니면 그렇지 못했느냐의 이 판단을 내려야 되겠네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법적으로도 중요하고요. 네. 예, 그거는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 동양그룹이 부도가 돼버렸다. 예. 그럴 경우에 채권 투자자들은 뭐 진짜 말할 수 없는 피해가 생기겠네요. 그렇습니다. 우선 CP하고 네. 회사채 경우에는 일부 이제 보증이 있으니까요. 예. 보증 회사채는 문제가 없는데 보증이 안 된 회사채와 네. 그다음에 신용 무담보로 발행된 CP 다시 말하면 기업보험에 투자하신 분들은 뭐 이제 파산 절차에 의해서 후순위로 아마 보상의 일부 받을 수 있겠지만 그것도 이제 담보할 수는 없는 얘기고요. 네. 제일 문제가 CP하고 회사채입니다. 그 LIG 사태 때도 말입니다. 네네. 회장과 그 아들들이 자신들의 기업의 재무 상태가 악화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몇 조에 달하는 CP를 발행을 했지 않습니까? 회사채를.
예, 1,800억 원으로 지금 기록이 되는데 1,800억입니까? 예, 예. 그래서 사기성 CP 발행이라 그러죠. 예, 예. 그래서 부도가 날 거를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알면서도 예. 예, 발행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속인 거죠, 투자자를. 네. 그래서 LIG가 1,800억. 예. 그다음에 그 전에 이제 웅진 홀딩스라는 데가 한 1,200억. 예. 예, 이렇게 한 경우가 있었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기업은 발행 잔액이 우리나라에 올해 들어서 한 10조 원 정도가 된다고 들었거든요. 네, 발행 잔액이 아니고 늘어난 게 10조죠. 아, 늘어난 그러니까 발행 예, 늘어난 순수하게 증가액이 그죠? 예, 총 잔액은 2013년에 한 140조가 되고요. 예, 예. 근데 이거는 작년 2012년에 127조였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한 13조 정도가 늘어난 셈이 된 거죠. 그 13조 가량이 늘어났다는 것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런 LIG 사태나 웅진 말씀해 주셨던 웅진 사태 또 동양그룹 네. 사태가 지금 수면에 떠오르지 않아서 그렇지 물밑에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심각한 또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네. 이제 그 이유가 왜 이렇게 자꾸 이제 CPO 문제가 커지냐면, 네. 이 제일 큰 게 제가 보기엔 법적인 규제에서 이 발행 절차라든지, 네. 그다음에 이제 투자자 보호라든지 투명성, 예. 만기 문제 이런 문제들이 지금 두각이 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엔 발행 절차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회사채 같은 경우에는 그 발행하려면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네. 이사회 승인도 받아야 되고요. 네. 또 증권사의 실사도 받아야 되고, 네.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도 받아야 되고. 예. 그런데 기업법은 이와 달리 그냥 대표이사 직권으로 발행할 수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발행 절차가 간단하고 투자자는 이런 상황을 모르고 또 신용평가회사에 어떤 신용 등급이 있다고 하지만 정확한 신용평가에 대한 의무 규정이나 증권사의 실사 의무 규정이 없으니까 예. 이거는 실제로 내부적으로 신용이 안전한 회사도 발행할 수 있는 거죠. 네. 예. 이자를 많이 준다 그러고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몇 개의 그 옵션까지 걸어가지고 판매를 할 경우에 네. 나쁘지 않다. 이게 단기 증권이기 때문에 내가 네. 설마 돈 떼일까 싶어서 투자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악성 채권이 돼버리게 되면 결국은 돈을 다 잃게 되는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이런 분들에게 굳이 보호를 해드려야 될 필요가 있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부분들은 투자자들이 이런 사실을 잘 모르죠. 이런 예. 법적인 규제라든지 그다음에 발행 절차에 대한 규제, 만기 이런 거에 대한 그 인식이 별로 없으세요. 네. 예를 들자면 최근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저축은행 사태들이 그렇죠. 거기서 제일 문제된 게 이제 예금은 보호가 되는데 예. 후순위 채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근데 이 수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근데 후순위로 보증이 되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빚 따갖고 난 다음에 받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후순위 채권을 발행하면서 수익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하면서 위험에 대해서 설명을 잘 안 하니까 그렇죠. 이런 걸 모르는 투자자는 너도 그냥 돈 싸들고 와서 했는데 보호를 못 받는 거죠. 네. 정말 마찬가지로 보고 있어요, CP도. 네. 예.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이사회 통과해야 되고 신용평가 받아야 되고 네네. 하는 이런 절차도 네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이런 모든 금융기관들의 절차가 기업 예. 오너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별로 큰 문제가 안 된다면 누구 하나 거기서 반대되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제도도 관행도 고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맞습니다. 방안이 그래- 필요합니까? 예, 맞습니다. 필요하고요. 예. 지금 일단 우리나라는 제도적으로 일단 그 CP를 발행하려면 네. 그 신용평가회사 두 군데 이상에서 신용등급이 B 이상 받아야 발행할 수 있다라는 규제는 있어요. 아, 예. 그런데 실제로 이제 발행되고 성공할 수 있는 건 한 A 등급은 돼야 되는데 예. 중간중간에 회사들의 신용 리스크가 커지는 거에 대해서는 스크린이 안 되는 거죠. 예. 이 점검이 안 되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잘 모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CP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은 규제나 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아까 종금 말씀을 하셨는데 간단하게 좀 여쭙게. 왜냐 그러면 청취자분들이 지금 궁금하신 내용들이 좀 많이 올려주셔서요. 네. 이 동양종금에서 발행한 ELS, ELF 이런 증권 연계 상품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건 안전한가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그 ELS나 ELF 같은 경우 통상 네. 그 예탁금이라는 게 있는데 그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네. 근데 ELS나 ELF는 예탁금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예탁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거는 이제 보호가 보호가 되겠죠. 되니까 예. 돌려받을 수 있는데 예탁금이 없는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위험하다고 봐야 되겠죠. 동양생명에 있는 적립식 보험은 어떻습니까? 적립식 보험은 제가 확인을 제가 아직 못 해봤는데요. 예. 중요한 것은 이제 그게 보호될 수 있는 건지 아닌 건지 예. 요거 확인을 해야 되는데 예. 요거는 이제 금융감독원 같은데 문의하면 금방 알 수 있겠습니다. 예. 금융감독원에 한번 문의를 해보시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교수님이 어려운 내용인데 비교적 쉽게 설명을 잘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강대 경영학과의 원재환 교수였습니다.
조금 전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요. 차기 전투기 원점에서 재추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제가 4시 뉴스 시작할 때 이 F-15SE인가요? 결정하기로 했다는 말 두고 저거 나중에 큰 문제 되지 않겠는가 고민을 했는데 오늘 오후 차기 전투기 최종 선정 회의에서 F-15SE 사이언트 이글이네요. SE의 약자가 최종 부결됐답니다. 그래서 차기 전투기가 원점에서 재추진되기로 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방금 들어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YTN 생생경제 끝나고 난 다음에 뉴스에서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맛있겠다. 다이어트 해야 하는데. 자꾸 간식에 손이 갈 때 1, 2, 3, 4, 5, 6, 7, 7초만 생각해보세요. 나와의 약속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시간. 삼성카드가 당신의 참 실용적인 생활과 함께합니다. 네. 잠시 후 4부에서는 노무상담 하는 날입니다. 노무상담 해드리겠습니다. 예스를 통해서나 아니면은, 우물정 0945번 또, 트윗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사연 읽어드리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4부에서 뵙겠습니다. 결혼 3년 차. 지영 씨는 매달 월세 내는 날이 무섭다. 생활비의 절반 가까운 돈이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적금 하나 부을 수 있는 돈이 매달 그렇게 사라지니 월세에서 전세로 옮기는 게 꿈이란다. 월세에서 전세로 갈아타고 싶은 대한민국 서민의 소박한 꿈. 평균 4에서 5%대의 낮은 금리로 시중은행에서 쉽게 대출받을 수 있게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 보증이 후원합니다. 전세자금 대출이 필요한 분들께 든든한 보증인이 되어드리겠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초등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얼음이 녹으면 뭐가 될까요? 모두들 하나같이 물이 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정답이죠. 하지만 유독 한 어린이만이 얼음이 녹으면 봄이 됩니다. 라고 다른 대답을 했습니다. 창의적인 교육이란 이런 것이 아닐까요? 정답 찾기 교육에 길들여진 우리 교육의 자화상. 더 늦기 전에 자유로운 사고를 통해 스스로 생각의 힘을 키우는 창의지성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교육청이 함께합니다. 행복한 경기교육.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정직한 경제 곽수종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곽수정의 YTN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너무 상담해드리니까요. 궁금하신 내용이나 또 오늘만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알고 싶은 경제 관련된 상식 또는 자세한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서울전화 02-771-0945번 또는 우물정 0945번 전화 주시고 YTN 라디오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예스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저에게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매번 참여하셔서 서로 또 참여하시는 분들이 실명으로 거론이 되니까요. 서로 간에도 소통하시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트위터는 골뱅이 YTN 밑줄 이코노미입니다. 1층 없는 2층은 없고 철길 없는 기차 없으며 스승 없인 제자도 없습니다. 세상은 저마다의 베이스가 있습니다. 세상에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잠은 인생의 사치라던 에디슨. 하지만 그의 열정을 지켜준 것도 깊은 잠이었습니다. 짧게 자도 깊고 편안하게. 시대의 리더와 함께한 시몬스. 당신의 인생과 함께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그렇게 빨라서 뭐하냐고? 더 빨리 생각하고 더 빨리 행동하고 더 빨리 도전했던 사람들이 세상을 바꿨으니까. 이것이 SK텔레콤이 더 빠른 LTA를 더 빨리 당신에게 전하는 이유. LTA는 SK텔레콤. 생생 재테크 정보 듣다 보면 어느새 터득되는 재테크 가이드.
6191번님도 그렇고 최근 이 동양그룹 사태로 인해서 투자하신 분들이 이 자기의 투자 원금이라든지 투자금이 안전한지에 대해서 많이 물으시네요.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굳이 동양그룹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투자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 YTN 생생경제에서 한번 고민을 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볼까 싶고요. 실명입니다. 모든 게 요새는 그죠? 그래서 예스 같은 데 가입을 하셔서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으로 저와 소통을 하실 때 가급적이면 실명으로 들어오시면 고맙겠습니다. 실명으로 서로가 소통 나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4부 첫 시간은 창업 도전에서 실전까지 시간입니다. 이 라이프 코칭 카페 창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싶은데요. 영어가 나오니까 또 뭔지 싶죠? 저도 뭔가 싶습니다. 스타트 비즈니스의 김상훈 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스타트 비즈니스도 영어고 라이프 코칭 카페도 영어고 왜 이렇게 영어가 많습니까 요새? 그러게 말입니다. 예. 요즘 그 영어가 많은 세상이긴 합니다만 이건 어려운 영어가 아니라서요. 예, 대통령께서 영어를 잘하시고 또 중국말을 잘하시니까 우리가 전부 또 영어, 중국어 또 공부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예. 자, 방금 제가 여쭤봤던 라이프 코칭 카페 창업 이게 뭡니까? 저는 요즘 이제 우리 720만 베이비 부모 세대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20, 30대 젊은 층 창업자들이나 이런 젊은 층 창업자들이 뛰어드는 시장에 열심히 같이 이렇게 뛰어들어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것보다는 네. 오히려 이런 충분한 인생의 경험이나 경륜을 바탕으로 해서 젊은 층 창업자가 잘 사업을 못하는 쪽을 공략하는 게 오히려 기회 요인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 그런 의미에서 요즘 그 젊은이들의 어떤 메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의 홍대 상권 같은 경우에 요즘 뜨는 사업 중에 하나는 그 78장, 78장의 카드를 모아서 이런 고객들의 과거, 현재, 미래를 예측해주는 네. 이런 타로 카페가 요즘 상당히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네. 이 타로 카페가 많이 생긴다는 것은 요즘 젊은이들도 이 불안한 미래 가치에 대해서 좀 앞날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거를 좀 물어보고 상의하고 걱정거리를 같이 좀 고민해 줄 수 있는 곳이 많지 않다. 그래서 타로 카페에 가서 한번 물어보자. 이런 수요가 늘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20, 30대 젊은 층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요즘 직장인 1,500만 직장인들이나 아니면 720만 베이비 부모 세대들, 실버 세대들 할 것 없이 우리 한국인들은 너나 없이 걱정거리가 없는 분들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걱정거리가 많은 이런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좀 이 라이프 카페, 라이프 코칭 카페에 오면 이 시대의 어떤 고민하는 것들을 마음껏 터놓고 얘기할 수 있고 그 고민이 나 혼자만의 고민이 아닌 이런 코칭 전문가를 통해서 그 고민을 해소까지는 아니더라도 같이 얘기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일정 정도 삶의 방향을 잡을 수 있는 이런 곳이 하나의 어떤 라이프 코칭 카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돈을 많이 벌기 위한 사업이라기보다는 요즘 특히 베이비 부머 세대들은 어떤 좀 이 돈보다 더 중요한 사람을 계속 만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팬클럽을 늘리면서 인생을 보다 윤택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사업 아이템으로는 한번 이렇게 눈여겨볼 수 있는 이런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라이프 코칭, 글쎄요. 이 한 사람의 이 라이프를 코치해 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들이 누구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때는 멘토라는 단어가 유행을 했었고요. 예. 멘토를 이런 타로점을 보는 사람이나 명리학이나 이런 주역을 푸는 사람으로 삼는다는 건 좀 이상한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요즘 이제 이런 시장이 기존 창업 시장에서 가장 보편화되어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역학원이라든지요. 예. 이런 요즘 다양한 이런 점집이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그냥 불안한 미래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자. 그게 심심풀이든 어떠든 해서 엄연히 시장에 존재하고 있고 네. 지금까지도 수많은 업소들이 사실은 유명한 이런 역학원이나 이런 데는 요즘도 줄을 서고 오히려 이 경기가 불안할수록 이런 데는 더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최근에는 이런 역학원을 차리기 위한 학원까지도 요즘 상당히 많이 생기고 그렇더라고요. 있는데요. 요즘 사실은 이런 역학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요즘 최근에 관상이라는 영화도 있습니다만 좀 먼 미래에 대해서 삶을 코칭해주고 이런 일이라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라이프 코칭 카페 같은 경우는 현대인들에게 요즘 현대인들은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내가 고민하는 것들을 얘기할 곳이 별로 없다. 또 얘기할 수 있는 편한 친구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수요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그러한 고민들을 그냥 대외적으로 떠들지 않으면서 조용하게 들어주고 그런 고민들을 인생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작은 조언이라도 해줄 수 있는 편한 공간이 있다면 저는 얼마든지 차 한잔 마시면서 이렇게 자기의 걱정거리도 일정 정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서 본다면 이런 명략하고는 좀 이런 역학이나 점집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어디까지나 이런 라이프 코칭 카페 같은 경우는 아직 시장에서는 충분히 대중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네. 특히 좀 이렇게 사회적 경륜이 있다던가 이런 분들에게는 한번 좀 들어줄 수 있는 배려심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는 한번 얼마든지 하나의 사업 모델로도 가능한 이런 분야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뭐라 그럴까요? 이런 명리학이나 또는 타로나 어떤 분들은 맞으면은 손바닥 치고 맞아 그러고 그러시거든요. 예.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좀 더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반추해 보면서 미래에 대한, 그러면 미래라고 하는 게 현재 위에 서가지고 과거를 반추해 보면 대충 그림이 나오는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요즘 보면 저는 이 라이프 코칭 카페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게 무슨 말 잘하는 사람이 그냥 말 열심히 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예. 저는 이런 부분도 오히려 좀 전문화되고 세분화될 필요가 있다. 예. 요즘 저는 중고등학교나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갈고 몰라 방황하는 학생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직업이 있는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제대로 된 직업 길라잡이 개념도 하나의 직업 코칭 카페라는 개념으로 얼마든지 저는 독립시켜서 사업 모델로 이렇게 연계할 수 있다는 측면도 들고요. 네. 또 하나 요즘 청춘 남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모든 남녀들의 고민은 연애하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지금 결혼하기 앞서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네. 이 사람이 지금은 너무 좋은데 이분의 미래 가치가 어떤지 과연 어르신들은 이분을 뭐라고 그럴까? 어른들한테 직접 엄마 아빠한테 보여주기 전에 좀 경험이 많은 사람들한테 예. 이분의 가치가 어떤지도 한번 상담받고 싶고 예. 이런 연애 코칭 이런 것도 저는 의미가 있고요. 직장 생활이나 부부 생활 그다음에 특히나 저는 요즘 실버 세대 같은 경우도 어떻게 황혼을 아름답게 보낼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작은 어떤 주력자가 되거나 같이 고민을 해소해 드릴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실버 세대 같은 경우는 이런 아들 대행 딸 대행 서비스 같은 이런 사업도 저는 앞으로 10년 내에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직접 얘기를 하고 싶어도 자녀분들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가까이서 좀 얘기를 하고 싶다 이런 것도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 720만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사업이 나한테 진짜 이게 적성이 맞는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 과연 어느 쪽으로 전환을 해볼까 이런 어떻게 보면 사업 코칭, 비즈니스 코칭 같은 경우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거든요, 사실은. 네. 그래서 좀 분야별로 우리 대한민국 소비자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세분화해서 예. 그거를 전문화하고 그거를 편하게 많은 돈이 아니라 차 한잔 마시면서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다면 네. 저는 얼마든지 하나의 어떤 소비자들의 어떤 니즈를 공략할 수 있는 이런 측면이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이 라이프 코칭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 대학교에까지 지금 이 과목이 건설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맞습니다. 제가 들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한번 구체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스타트 감사합니다. 비즈니스의 김상훈 소장이었습니다. 시사 경제 프로 곽수종의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인터넷에서 YTN 라디오를 검색하면 지금 방송되고 있는 생생경제와 지난 방송을 다시 들을 수 있고 YTN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든 손쉽게 만날 수 있는 곽수종의 생생경제 참 좋다. YTN 생생경제 노무상담이 있는 날입니다. 서울전화 02-771-0945 휴대폰 문자메시지 우물정 0945 또 YTN 라디오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예스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저희들이 밖에서 우리 스태프들이 다 보고 계시니까요. 저에게 질문 보내주십니다. 여러분에게 바로 답변해 드릴 테니까 조금 더 염려하지 마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무법인 천지의
박기현 노무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추석은 잘 보내셨고요. 예, 잘 보냈습니다. 예. 자, 8721번님. 제 취업에 성공해서 현재 7개월째 근로 중입니다. 취업한 곳은 설립 1년 차인 벤처기업입니다만 당초 취업 당시 근로계약 내용이 회사 경영을 이유로 입사한 지 3개월 만에 30% 월급 유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참고 일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고 다시 50% 삭감이 불가피하답니다. 저는 퇴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잦은 퇴사로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고요. 작년 실업급여는 수급 만료된 상황입니다. 하셨습니다. 예. 근데 이분을 일단 보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질문하셨는데요. 네. 먼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을 말씀드리면요. 예.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하고 예.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됩니다. 즉 비자발적인 대사인 경우 이제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네. 그런데 이제 고용보부 시익균칙에 보면은 자발적인 이직인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유를 한 13가지 정도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 여기 문의하신 사항과 같이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가 네. 여기에 이직 일전 이제 1년 이내에 한 2달 이상 예.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셨다 하시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실업급여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50% 삭감이라고 하는 건요. 이거는 거의 그렇죠. 뭐 이거는 좀 사기입니다. 사기. 예. 그런 것 같습니다. 4128번님입니다. 제가 택시회사 운전직으로 근무한 지 9년째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사장이 예고도 없이 회사를 다른 택시회사로 매각해버렸습니다. 문제는 새로 부임한 사장이 기존에 해왔던 제도, 산학금 근무 형태 여러 가지 있겠죠. 그죠? 예. 전면 부인하고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산학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꼭 따라야 하는 겁니까? 하셨습니다. 예. 사실 이렇게 기업의 인수 합병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 네. 원칙 고용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게 이게 원칙이거든요. 네. 그것도 기존 회사에서 존재하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노사협의 등 여러 가지 제도도 근로조건하고 같이 그대로 인수기업에 승계되는 게 원칙입니다. 네. 그래서 이분같이 고용이 승계되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이전 회사에서 적용되던 근로조건들이 그대로 유지되어서 이제 인수기업에서 네. 그대로 적용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네. 뭐 회사에서 그냥 회사 이제 기업을 인수했다는 그런 이유만으로 예. 회사의 어떤 일방적인 근로조건들을 바로 그 근로자들한테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산학금 제도 예. 뭐 바꿀 수 없네요. 그죠? 그래서 마음대로. 원칙은 기존에 있던 제도를 그대로 적용을 하시는 게 맞으신 거고요. 예. 만일 예. 인수하신 사용자가 자신들의 어떤 새로운 제도를 적용하려면요. 네. 그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해서 해당 근로자들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지만이 그렇군요. 새로운 제도를 유효하게 시행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택시 회사의 이 노조가 어느 정도 구성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회의적이거든요. 제가 좀 그런 부분이 3분의 있습니다. 2의 동의를 얻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법인 택시 부분에서는 좀 고민이 됩니다. 예. 2737번님. 제가 작은 중소기업에서 근무를 했는데 월급이 지급되지 않아 퇴사를 하고 노동부에 신고했습니다. 회사에서는 계속 미루고 답답해서 찾아갔더니 돌아온 대답이 가관입니다. 계속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월급 지급하고 전 신고했다고 못 주겠답니다. 추석인데 고향도 못 갔습니다.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되는데요. 네.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건 임금 체불에 해당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근로기준법에 의해 처벌을 받은과 동시에 민사상 미지급된 급여를 지급할 의무도 또 발생합니다. 예. 물론 지연이자도 함께 지급해야 되고요. 예. 특히 이제 이분과 같이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14일 이내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근로자가 노동부에 진정 고소를 했는데요. 또 네. 이걸 이유로 예. 사용자가 더 부당한 처우를 한다면은 이 역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추가적인 부당한 불이익 내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런 걸 구체적으로 기록하셔서 네. 노동부에 이제 같이 이제 제출하시면은 네. 이 부분까지도 아. 구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9159번님.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맨홀에 떨어져서 6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산재 처리를 했는데 회사에 추가 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또 치료하는 병원이 너무 멀어서 바꾸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셨습니다. 추가 위로금 받을 수 있습니까? 네, 먼저 그 부분 말씀드리면요. 이제 네. 근로자 업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이제 산재 보상을 받으시면은 네. 산재 보험 급여 이외에
회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또는 위로금을 요청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런 위로금 같은 게 법적으로 이제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주어져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같은 경우에도 사용자의 이제 고의 과실 부분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되는 또 부담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분들 회사 측에 먼저 위로금은 요청을 하시되 네. 회사가 만약 이제 이를 거절하게 된다면은 예.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는 절차가 예.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병원 옮기고 싶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예. 가능하겠죠? 네, 가능하습니다. 여기 이제 전원 신청이라 해가지고요. 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전원 요양에 대해서 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분과 같이 생활 근거지에서 이제 요양하기 위해서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옮길 필요가 있을 때, 예. 또 이제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 이제 인력이라든가 시설이 이분의 어떤 전문적인 치료나 재활치료에 맞지 않다고 생각할 때도 예. 이때도 병원을 옮겨달라고 말씀하실 수 있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근로복지공단에서 전원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예. 그거를 이제 살펴봐서 예. 사유에 해당되게 되면은 병원을 옮겨서 이제 요양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예. 예. 뭐 이런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죠? 예. 뭐 서류 순서도 빨리 요새는 진행이 되고 하니까. 예. 1748번님, 제가 실업급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취직이 됐고요. 첫날 가보니 제가 맡은 업무를 시키기는커녕 돈도 계약 내용과 다릅니다. 그만두기로 하고 1일날 지급되는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순쯤에 의료보험증이 집에 오더군요. 교육 하루 받고 안 간 회사 측에서 입사 처리를 하고 이틀 뒤 퇴사 처리한 것으로 해서 의료보험증 2개가 왔습니다. 예. 그것도 지역가입자가 돼서요. 저 부정수급자가 될 수도 있는 겁니까? 하셨습니다. 예. 이분 이게 보면 종종 이제 퇴사한 회사에서 네. 직장 의료보험 상실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예. 요걸 좀 늦게 한 상황에서 지역 의료보험에 이렇게 가입하게 되면 예. 이게 2개의 의료보험증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별도 조치 없이 가만히 두시면은 네. 직장 의료보험증 자동적으로 소멸이 됩니다. 아, 그래서 예. 이 지역 의료보험증만 예. 사용하시면은 일단 문제는 없으시고요. 예. 그리고 이분을 보면은 이제 부정수급을 걱정하신다고 하신 게 보니까 아무래도 글쎄요. 실업급여, 예. 부정수급 요걸 이제 걱정하신 것 같은데요. 예. 이제 단지 의료보험증을 2개 가지고 계신다 해서 예.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되지는 않거든요. 예. 실업급여, 이제 부정수급은 이제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자에 대해서 이 실업급여를 제한하거나 네. 또 이제 수령한 실업급여를 반환케 하는 조치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실업급여 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예. 뭐 허위로 이제 고용안전센터에 신청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법에서 정한 구직 활동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이런 부분만 이제 뭐 해당되지 않는다면은 네. 단지 뭐 의료보험증을 이제 가지고 가 계셨다 해서 부정수급과 연관성은 이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 9959번님이 문자로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 사용기간하고 시용기간입니까? 사용기간입니까? 시용기간. 예. 예. 시용기간과 수습기간의 차이점을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하셨습니다. 수습기간이라는 것은 일단 채용이 된 상태입니다. 예. 채용이 돼서 일정 기간 동안 예. 저희들이 이제 설정을 해서 뭐 보통 한 3개월 동안 수습이라 이제 예. 이런 명칭으로 이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근로계약이 체결된 상태고요. 예. 그다음 시용 같은 경우 어떻게 인턴 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인턴 제도는 사실 회사에 들어가기 전 단계에서 아. 전 단계에 저희들이 이제 시범적으로 한번 그렇죠. 예. 근무를 해보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채용 내정도 있거든요. 그거는 네. 이제 저희들이 뭐 한 근무가 일단 입사 합격이 되고 아직 채용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에서 한 3가지 정도가 유형이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시용기간, 수습기간, 채용 내정, 예정기간. 내정자들. 예. 예. 이런 부분. 오늘도 노무빈 천지의 박기현 노무사님의 상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동차 1년에 얼마나 타세요? 한 9,000km? 사고 난 적은요? 3년간 없죠. 그럼 보험료 할인 더 받으셔야죠. 마일리지로 할인받고 3년 무사고로 또 한 번 할인. 악사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1566-1566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모두가 하고 싶어하는 일보다 누군가 해야 하는 일을 하자. 오늘의 이익보다는 내일 더 필요한 일을 하자. 함께할 때 더 큰 가능성을 창조할 수 있기에 함께 더 멀리 내일을 키우는 에너지 한화. 맛있겠다. 다이어트 해야 하는데. 자꾸 간식에 손이 갈 때 1, 2, 3, 4, 5, 6, 7 7초만 생각해보세요. 나와의 약속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시간. 삼성카드가 당신의 참 실용적인 생활과 함께합니다.
네, 예스를 통해서 손원재님이 저는 생수 배달하고 있습니다. 기름값, 과일값, 이제는 우유값까지 생필품 가격은 오르는데 제 월급은 5년째 제자리입니다. 임신한 와이프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못 사주는데 마음이 아픕니다 하셨습니다. 그렇죠. 마음이 아프시죠. 물건값이 참 속절없이 오르네요. 김혜원님 생생경제 들으며 경제 공부 많이 합니다 하셨고요. 박한련님 부슬부슬 내리는 빗길 걸으면서 들으니 참 좋습니다. 서문정님 운전할 때만 들었는데 설거지하거나 애들 기다릴 때 들으니 좋네요 하셨습니다. 오늘 조용필 헬로 콘서트 티켓은 매일매일 생생경제 들으면서 경제 시사상식 흡입할 거라고 하신 이훈진님께 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